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은 그의 의사가 전적으로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현실은 매우 참혹하며 이들 역시 김정은 정권 인권 침해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9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한국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 씨는 유학생으로 훈련을 한다고 해서 러시아에 왔다면서 자신이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고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면 여러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제대 후 공부해서 대학에 다니려고 했다면서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 꿈을 이루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들의 망명 의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y express their desire to go to South Korea, okay. If they express their desire to go back to North Korea, to their hometowns and families, yes, they should be sent back to North Korea. But otherwise, the door should be open. They should be granted safe haven and eventually full citizenship in South Korea. Presumably, he's in a situation where if he returns to North Korea, they're likely to put him to death, and that it's probably the kind of thing that is a humanitarian issue. And I think the South Koreans would be, it would be fully appropriate for the South Koreans to provide asylum for him.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향후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포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들의 의사가 그들의 처우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북한군 병사들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끔찍하다면서 그들은 김정은 정권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 shouldn't be in Ukraine. They shouldn't have been involved in this war at all. And they're being used in a horrible way by this regime. And they're just another face, whether it's a political prison camp survivor or a woman who's been trafficked, who survived. This is another face of the atrocities of the Kim regime. 숄트 의장은 그러면서 한국 헌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 역시 한국 국민으로 이들은 김정은 정권에 속아 총알바지로 이용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한국에 이미 탈북민 3만 3천 명 이상이 정착한 것처럼 북한군 포로들도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자체 설명 자료에서 타이완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BOA가 삭제 배경을 요청했는데 국무부는 중국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안 문제는 강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갱신한 타이완 관계에 관한 설명 자료입니다. 기존에 포함됐던 우리는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갱신된 자료에서는 빠졌습니다. 대신 타이완의 적절한 국제기구 가입을 포함한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역대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면서 중국이 민감해하는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속 자료에 포함해온 만큼 일각에서는 이번 자료 갱신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달라진 타이완 접근 방식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해당 문구의 삭제 배경과 이것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묻는 BOA의 질문에 즉답 대신 우리는 오랫동안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단일 최대 위협이라고 밝혀 이 같은 맥락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국무부의 이번 타이완 관련 자료갱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코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무부의 자료갱신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타이완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양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양안 간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양안 간 차이는 강압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양측 국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관련 정책은 타이완 관계법과 미중 3대 공동성명 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구 삭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대중 접근법으로 해석했습니다. Trump is consistently someone who tries to take the transactional approach. He tries to use policy options as a way of achieving other objectives. So he could decide to do that. As president, that's his choice. 베넷 선임연구원은 다만 역대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 유지에 신중을 기해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타이완 독립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라고 선언할지 여부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완 해협 문제의 접근법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검증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핵실험을 실시해온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EU 대표부는 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 제64차 준비위원회 실무그룹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21세기에 전면적인 핵폭발 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임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모든 CTBT 조약 미서명 국가들은 어떠한 전제 조건이나 추가 지원 없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표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비준 지지와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무기 지원을 대가로 북한에게 미사일과 드론 기술을 제공한 것을 규탄하며 러시아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위협을 확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해체에 대해 제재 체제를 훼손하고 국제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각국의 독자 제재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헌장과 유엔 역할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가 1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자리에서 유엔 제재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To be effective, sanctions must be properly implemented by all UN member states, and their monitoring is essential. In this respect, it is detrimental that, due to the veto by the Russian Federation, the mandate for the DPRK Sanctions Committee's panel of experts has been terminated, and we have thus lost important insights on the situation in DPRK. This under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s regime, posing serious risk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카니차로 EU 참사관은 그러면서 향후 논의를 위해 유엔 제재 관련 연례 브리핑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유엔 제재 체제가 일부 국가들의 반대와 거부권 행사로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미국 등 개별 국가들이 시행하는 독자 제재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 respect to sanctions implemented outside of UN auspices and appreciating that these are not the focus of this committee's work, we make clear that sanctions can be legal and legitimate means to achieve foreign policy, security, and other important objectives. 패튼 고문은 이어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제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유엔 헌장을 따라 안보리가 채택한 표적 제재의 이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유엔 내 비공식 실무그룹에서 제재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기구로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2차례 심층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3월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 1일 패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전문가 패널의 대안을 계속 모색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당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MSMT에는 미한일 3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전문가 패널 대안 마련에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지난해 5월 조선중앙통신에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대체기구를 설립하려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첨단 장비로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미국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한국 서해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항공기 추적 서비스 플라이트레이더 24에 따르면 리벳 조인트는 한반도 시각으로 19일 오후 2시경 한국 서해바다 상공에 출현한 뒤 한국 수원과 서해 먼바다 상공을 오가며 긴 타원형 모양의 항적을 남겼습니다. 이어 오후 3시 40분 정찰 활동을 끝내고 남쪽 방향으로 이동해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정찰기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발신지의 신호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할 때 관련 신호를 감지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행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한 임무였는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미국 해군의 해상 대잠 초계기이자 정찰기인 P-8A 포세이돈과 미국 육군의 RC-12X 가드레일, 255C 크레이지호크가 한국 서해상공에서 포착됐었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대중국 무역 적자액이 15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중국 해관총서의 지난해 북중 무역 수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2024년 한 해 중국에서 18억 3,303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들여오고 중국에 3억 4,735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출해 14억 8,567만 달러의 대중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북중 무역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부터 북한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석탄과 섬유 등에 대한 대중 수출 증가로 적자폭이 3억 달러대에 머물렀지만 국제사회 대북제재 체제가 강화된 2017년과 2018년 적자액은 각각 15억 달러와 20억 달러대로 급증했었습니다. 이어 2019년 사상 최대의 연 누적 적자 23억 달러를 기록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10억 달러 미만의 적자를 보다가 북중 무역이 다시 활발해진 2023년에는 무역 적자가 17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끝났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플로리다주 판비치에 있는 자신의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달 내 푸틴과의 정상회담 관련 질문을 받고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2022년 2월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인한 계엄령 상황에서 연기됐던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 대해 우리는 선거를 치른 지 오래됐다고 우크라이나인들이 말해야만 한다면서 이 같은 견해는 러시아의 견해가 아니며 자신과 많은 다른 나라들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 3년 동안 그곳에 있었으니 전쟁을 끝냈어야 했고 결코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당신은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인들이 매주 수천 명씩 사망하고 있으며 그들은 미국 병사가 아니고 대부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며 많은 한국인, 즉 북한 병사들도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을 위한 미러 장관급 회의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상트페테부르크 드론 생산 공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러 장관급 회담을 높게 평가하며 결과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상호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회복할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협상 과정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참여해 열릴 것으로 가정한다고 말했으며 아무도 우크라이나를 이 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기쁘겠지만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만나서 차나 커피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우크라이나 분쟁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러 장관급 회담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은 침략자인 러시아를 미국이 아무 대가 없이 협상장으로 불러내 미러 관계 정상화라는 선물을 안겨줌으로써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영토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의 큰 양보를 강요할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자신은 러시아에 광범위한 양보를 해야 한다는 어떤 제안도 일축할 것이며 영토 문제 등의 양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군이 1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9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오전 1시 원격 개축식 합동 시험 조립 재진입체 1기를 탑재한 비무장 미니트맨 3 ICBM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에 따르면 비행 궤도와 속도 등의 자료를 실시간 전송하는 이 재진입체는 4,200마일, 약 6,800km를 날아가 남태평양 마샬 제도 콰절린 환초에 있는 미국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 로널드 레이건 탄도미사일 시험장까지 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미국 국방부와 에너지부, 전략사령부 등 ICBM 관련 부처들이 전력 개발 및 평가에 사용됩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이번 시험은 미국의 핵 억지력이 21세기 들어 가해지고 있는 위협을 저지하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데 여전히 안전하고 확고하며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임을 입증하기 위한 정례적, 주기적 활동의 일환이며 현재 국제정세에 따른 대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이 인도네시아에서 20여 개국 해군이 함께하는 해상연합훈련 코모도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해군이 주최한 다자간 해군훈련 코모도 출정식을 위해 20여 개국 해군과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 드위함과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등이 참가했으며 인도네시아 발리 연안과 해상에서 참가국 전력들과 응급대응 훈련 및 해상, 공중 전력 통합 기동 수색 구조 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스티브 퀼러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이번 훈련과 함께 진행되는 인도네시아 해군 주최 국제 해양 안보 심포지엄 개막 연설에서 미국 태평양 함대와 연합군은 군사력과 전 영역에 대한 동기화 능력, 동맹 및 파트너와 이 모두를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국가와 그 국민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해양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모도 훈련은 2014년 처음 실시됐으며 이번 훈련은 5번째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